네, 이번 판문점 북미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입과 귀가 또 바뀌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교체설이 나돌았던 친해영 통역관 대신 이 엘리트 통역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행한 겁니다. 안철수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김정봉 실장님. 네. 북미 정상회담, 이 북한이 정상 외교를 하면 계속해서 외교관, 이 통역관을 교체했는데 이번에 어제 태영공사도 저도 짚어봤는데 석원혁, 이름 석자의 통역관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맞습니다. 이 석원혁이라는 그 이름을 저도 이제 처음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과거에 그 로드만이 그 북한에 방북했을 때 그때 이제 통역을 했다고 그랬는데 예. 이번에 이제 뒤져 보니까 그런 것이지 그 당시엔 저는 몰랐죠. 그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등장한 게 신혜영 통역관이 지난번에 하노이 정상회담 때 여러 번 실수를 했습니다. 예. 통역을 하지 않아서 바로 옆에 있던 그 이연향 미국 측 통역이 통역을 한 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혜영이 대응을 안 하니까 바로 리영호 그 외무상이 바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뭐라 그래가지고 그걸 넘어간 것도 있기 때문에 예. 신혜영이 지금 현재 아마 그 검열을 받았는지 숙청을 당했는지 현재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석원혁 이름도 많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인물이 안철수 소장님, 이용호 외무상 그리고 최선희 부상이 정말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용호가 뭐 외교관 중에서는 가장 탁월하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땐, 저 소건혁 통역사가 그 용어를 잘하는 건 이미 10대 때 그 스웨덴에서 유학을 했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이미 10대 때 익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 국제학교에서 무역 소기관인 아버지를 따라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예. 영어를 잘하고 또 이제 데니스 로드먼이 평양에 왔을 때도 통역을 했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좀 많은 겁니다. 김주성 씨나 신혜영 씨에 비해서는 영어 경험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뭐 영어 실력은 거기서 거기죠. 사실 김일성 종합대학 어문학부가 제일 세지만 예. 외국어 대학 출신들이 또 강합니다. 그래요? 평화공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저 친구도 외국어 대학 그 영어학과를 졸업했기 때문에 통역에서 좋은 대학도 나왔지만 외국 경험이 많은 석원혁이가 결국 다시 제자리를 돌아온 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 태영호 공사는 이 석원혁 통역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같이 들어보실까요? 아버지가 무역성에서 파견한 무역서기관이었는데 스웨덴 국제학교에서 중등 교육 과정을 마치고 이제 북한에 가서 외국대학 졸업하고 이제 예. 미국국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영어를 상당히 잘해서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정권을 잡은 다음 처음으로 데니스 로드맨이라는 이제 미국인을 초청해서 그때 외교를 벌였는데 그때 통역으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통역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롭게 바뀐 뉴스탑10 어제부터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댓글을 받고 있거든요.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확인을 좀 해볼게요. 핵폐기가 아닌 핵동결이라고 뭐 약간의 자주 섞인 웃음을 보이는 댓글도 있고요. 다음 것도 보실까요? 트럼프는 재선에만 관심 있지 북미회담은 쇼다. 뭐 단언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아까 핵동결 논란에 대해서 뭐 반응도 주신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뭐 댓글 한번 볼까요? 트럼프는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핵동결을 의회 등 워싱턴 정가가 과연 받아들일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저 질문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김정은 씨님 짧게 이 시청자 댓글을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법률로도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한계점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법이 미비하면은 미국 의회는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진들이 동시에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핵동결로만 가지고 북한에 대한 뭐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저 댓글이 맞는 거네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조금 전에 이현종 논설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부의 태도입니다. 우리 이 정부요? 판문점 회동에서 볼 때요. 이 아무 비핵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어요. 쇼만 있었습니다. 이벤트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도 논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 회담장에 지금 우리 태극기 없죠? 우리 정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오늘 또 국무회의에서 저런 모습을 보고 사실상 종전선언이다라는 식의 의미부여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다면 과연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풀릴 수 있겠나. 그러니까
미국의 의회라든지 또 미국의 야당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정말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우리 역할을 생각할 때다. 이 점을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까 좀 댓글을 잠깐 보니까 뭐 날카로운 댓글도 있고 본인의 의견을 좀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개인의 의견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감안해서 댓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댓글들이 들어오니까 저희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되는데요. 다시 통역 얘기로 돌아오면 통역도 통역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영어 실력도 보통 이상은 돼 보인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판문점 깜짝 회담 때 모습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That's good. That's my honor. Would you like me to step the cross? Would you like me to step the cross?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죠. Okay, let's do it. Come on. 제가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영어로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안재희 소장님 능숙하게 말은 잘 못할지언정 듣기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저 화면을 보니까. 그렇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특별히 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맞아야 되니까 영어 공부에 좀 신경을 썼을 거고 뭐 CNN도 아마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예. 먼저 이제 각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작년 9월에 갔을 때도 각하라 그랬는데 이번 시주소고 왔을 때는 각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지라 그랬습니다.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각하라는 건 상당히 예우하는 것 같고 이자 지적하신 그 용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용어가 끝나기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자 일로 건너갑시다 했다는데 이것은 용어를 잘 알아들을 수도 있지만 또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저기 건너가자고 하는 말은 다 각본이 김정은 위원장 머리에 있었을 거고 그래서 예, 그래서 아마 그냥 어크로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냥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의 지도자들은 뭐 용어를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서는 다소 예외였다. 이런 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스위스에서 유학했을 때 영어 점수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거의 과락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결국 통과했습니다만은 그 학교를 거의 안 가고 그래가지고 아주 점수가 나빴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하는 영어는 아니고 겨우겨우 그냥 뭐 알아듣는 정도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거락이라고 표현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이걸 듣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네요. 죽이고 싶겠죠.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전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농담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놀랄 수도 있다. 네. 바락에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통역관이 뭐 뉘앙스 때문에 계속 교체되는 거 말고도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매우 친한 트럼프 이 폭스뉴스 앵커가 건강 이상서를 좀 다시 제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외교적인 참모격을 역할한 터크 칼슨이라고 그 팍스뉴스 앵커가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같이 방한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희도 아마 화면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숨을 이제 그 몰아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됐어요. 아마 이 모습은 이미 지난번에도 그 푸틴 대통령 갈 때 블라디보스토크 갈 때 그때도 뭐 똑같은 모습들이 이제 보여서 어떤 면에서 이게 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뭐 폐기종 환자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깜짝 놀래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아 내가 보니까 건강 괜찮더라라고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화면에 보는 저 거친 숨소리가 저 지금 화면을 특정하는 그렇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마 화면으로 그대로 아마 전달된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체중도 굉장히 좀 과체중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거의 뭐 걸어 다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판문각에 쭉 내려와서 걸어와서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숨이 찬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무 실장님,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아까 발언은 완전히 취소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보면 폐기종 환자와 네. 건강이 나쁜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예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그럼 중간에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중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건강이 나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고혈압, 당뇨에 뭐 그다음에 통풍에 그다음에 뭐 족저근막염에 그다음에 이제 심장에 판막에 좀 이상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 볼 수는 없고 예.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힘들었던 데가 언제냐면 작년도 4월 27일 날 판문점 정상회담 때 그때가 제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각에서 걸어와가지고 우리 평화의집까지 걸어왔는데 한 뭐 400m 걸었죠. 그때가 제일 많이 걸었고 그때 우리 저 평화의집에 이제 걸어 올라갈 때 그때 굉장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건강이 참 나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도자의 건강은 뭐 국가 기밀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저렇게 미국 내에서도 앵커와 트럼프 대통령이 각자 이제 공방을 벌이는 것도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자, 북한 관련 판문점 관련 이슈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 확인해 보시죠.